자, 보세요. 이 버섯은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소담스럽고 먹음직스러워서 그냥 보자마자 쑥 뽑고 싶어지는 그런 버섯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단풍도 조금씩 들어가고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자, 이렇게 소담스럽게 피어있는 이 버섯을 보고 있으면 행복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산가람입니다. 오늘은 가을버섯의 진미라고도 할 수 있고요, 가을버섯의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말 맛있는 버섯을 찾아갑니다. 이 버섯을 모르고 가을버섯을 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뛰어난 맛과 식감을 자랑하는 그런 버섯입니다. 독청버섯과의 버섯인데요,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버섯은 늦가을까지 발생을 하는 같은 독청버섯과의 노란 다발버섯과 아주 많이 혼동을 하는 그런 버섯이기도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정말 맛있는 버섯입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저기요. 자, 제가 오늘 찾는 버섯을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발생 형태와 색깔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 맞는지. 이야, 요거 보세요. 맞습니다. 이 버섯이 제가 오늘 찾는 버섯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정말 소담스럽고 예쁘죠, 그죠? 위에 보면 마치 밤 색깔처럼,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것을 밤버섯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에 따라서는 다색 벚꽃버섯을 밤버섯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밤버섯, 다색 벚꽃버섯과는 다르고요. 이 버섯 가을에 보면요 정말 기분 좋아지고요, 행복해지는 그런 버섯 중에 하나고요. 이 버섯은 이렇게 늦가을쯤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맛을 아시는 분들은 동호회를 만들어서 찾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아주 뛰어난 맛과 식감을 자랑하는 버섯입니다. 10월 가을버섯의 진미라고 볼 수도 있고요, 맛의 재앙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난 맛을 자랑하는 버섯이 바로 이 버섯입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버섯이고요, 일부러 이 버섯만을 위해서 산행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맛있는 버섯입니다. 자, 우선 각 표면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갓의 중앙부는 보면 밤 색깔, 다시 말해서 다갈색이라고 하죠, 그죠? 어찌 보면 약간 갈황색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다갈색이 중앙부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갓 주변 가장자리로 가면 갈수록 옅어지는 형태. 자, 그리고 이 버섯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 갓의 가장자리를 보세요. 보면 솜털상의 인편들이 많이 보입니다. 돌아가면서 쭉, 물론 성장하면서 탈락을 하기도 하는데요, 성체견 정도까지 이런 백색의 인편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버섯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비늘처럼 붙여 있죠, 그죠? 백색의 막질의 잔여물들이 이렇게 빙 돌아가면서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처음 발생할 때는 갓의 형태가 오목하게 마치 둥근 사령처럼 발생을 하고요, 성장을 하면서 편편하게 그렇게 펴지게 됩니다. 그러면 버섯대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버섯대를 보시면 가르면서도 길게 발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버섯대에도 보면 하얀색 막질의 인편들이 붙어 있고요, 위쪽은 약간 하얀색이고요, 아래쪽은 약간 다갈색이 있으면서 많은 잔여물들이 붙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갓밑면을 보시면 갓밑면은 저렇게 자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자갈색이라는 것은 자색, 다시 말해서 약간 연한 보랏빛과 갈색이 합쳐져 있는, 언뜻 보면 약간 검은색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검은색이 아니고 자줏빛과 갈색이 합쳐져 있는 그런 자갈색의 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버섯의 자생지는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간간히 소나무가 섞여 있긴 한데요, 대부분 참나무로 이루어진 하렵수림입니다. 이 버섯은 주로 이렇게 참나무로 이루어진 하렵수림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참나무의 그루터기라든가 하렵수림의 그루터기, 특히 참나무의 그루터기요. 자, 그리고 이 버섯은 원래는 숙주목에서 발생을 대부분 하는데요, 자, 이처럼 숙주목이 아니라 땅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자, 그것은 원래 숙주목에 있던 균사체가 땅으로 흘러내리면서 땅에서 발생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나무는 보이지 않지만 지면 아래에 썩은 참나무가 있는 경우, 그로부터도 균사가 발달이 되어서 이렇게 자실체를 키워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버섯의 발생 시기는요, 지금 10월 중순인데요, 가을부터 해서 늦가을까지 날씨가 쌀랑해질 때까지 저온에서도 잘 발생을 합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서 아주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산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풍도 조금씩 들어가고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이렇게 소담스럽게 피어 있는 이 버섯을 보고 있으면 행복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까요? 버섯을 좋아하시지 않은 분들도 이 모습을 보면 마냥 행복해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발생 형태를 보면 혹여 어떤 분들은 이것이 뽕나무 버섯이나 뽕나무 버섯 부치가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다르죠. 뽕나무 버섯은 갓 표면의 중심부에 마치 작은 여러 개의 많은 점들을 찍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중앙부가 되어 있고요. 보세요, 이 버섯은 그런 게 없죠, 그죠? 다갈색의 짙은 색깔만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런 부분들이 없는 점에서 뽕나무 버섯이나 뽕나무 버섯 부치와 구별이 되고요. 이 버섯과 아주 유사한 것 중에 노란 다발 버섯이라고 하는 한각 버섯이 있습니다. 그 버섯과도 유사하게 생겼는데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노란 다발 버섯은 갓 표면 전체가 밝은 노란색을 많이 띠고요, 그 다음에 갓의 중심부에는 아주 짙은 노란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색깔이 연한 다갈색으로 되어 있는 점, 중심부가 짙은 다갈색으로 되어 있는 점, 그런 점에서 노란 다발버섯과도 구별이 됩니다. 이 시기에 노란 다발버섯과 이 버섯을 혼돈을 해서 독버섯 중독 사고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가을에는 독버섯이 없다더라 하는 그런 속설들도 있고요. 그래서 가을에 나는 버섯들은 대부분 특히 늦가을로 접어드는 그 시기에 버섯들은 모두 식용할 수 있더라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더욱 독버섯 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환각 중독을 일으키는 독버섯인 노란 다발버섯과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되는 버섯이 바로 이 버섯입니다. 그러면 이 버섯에 유균이 아마 주위에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시. 여기 보세요. 저 앞에 보이시죠? 저 버섯이 조금 전에 보신 버섯이고요. 이 버섯이 지금 저 버섯의 유균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각 표면에 훨씬 더 백색의 막질 또는 솜털상처럼 보이는 저런 인편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성장하면서 점점 더 없어지고요. 대도 보세요. 자, 밑쪽 부분은 하얀색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 부분은 연한 다갈색을 띠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유균 또한 갓의 표면을 보면 갓 중심부 쪽으로는 짙은 다갈색이 들어가 있고요. 가장자리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연해지는 그런 형태고요. 갓의 모양도 약간 조금 더 둥근 산행이죠, 그죠? 성장하면서 점점 더 평평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보세요. 정말 앙증맞고 귀엽죠, 그죠? 유균이지만 잡뽕나무 버섯처럼 유균의 상태에서 버섯대가 도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것이 잡뽕나무 버섯과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가을에는 독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독이 아주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취하기 전에 반드시 독사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고 난 다음에 채취를 하시는 것이 안전한 산행을 위한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다발로 다 채취를 하기 위해서 자, 나왔습니다. 여기는 다시 이렇게 꼭꼭 묻어 주겠습니다. 정말 풍성하고 탐스럽죠. 가을의 풍성함과 넉넉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버섯이 바로 또 이 버섯입니다. 갓 표면입니다. 자, 그리고요, 갓 밑면입니다. 그 식감이 엄청 맛있어 보이죠, 그죠? 자, 그냥 보면 언뜻 뽕나무 버섯이나 뽕나무 버섯 부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뽕나무 버섯과 어떤 게 달라요? 턱받이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뽕나무 버섯과 구별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보세요. 갓밑면을 보면 어때요? 자, 자갈색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한 보랏빛을 띠는 그런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주름살은 어때요? 빽빽한 주름살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름살과 버섯대는 붙어 있는 껍붙은 주름살이고요. 버섯대를 보세요. 상부 쪽은 좀 하얗죠, 그죠? 그런데 자, 하부 쪽을 보게 되면 약간은 다갈색을 띠면서 많은 인편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버섯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노란 다발버섯의 갓밑면과 아주 비슷하고요. 버섯대도 노란 다발버섯과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버섯은 자갈색인 반면에 노란 다발버섯은
검푸른색 또는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만 독버섯인 노란 다발버섯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고 넉넉하고 맛있게 보이는,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이 버섯이 바로 그 유명한 계암버섯입니다. 이 계암버섯도 성장을 하면서 버섯대 속이 마치 뽕나무버섯이나 뽕나무버섯 부치처럼 속이 비어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뽕나무버섯이나 뽕나무버섯 부치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 다발버섯은 대부분의 경우 속이 녹연화되더라도 비지 않고요, 그 속이 막 차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암버섯의 버섯대의 조직을 보기 위해서 제가 하나 찢어봤습니다. 자, 보세요. 속이 비어가는 형태죠. 전체적인 조직의 색깔은 흰색이고요, 약간의 황색이 중심부에 보입니다. 이거는 속이 비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연한 황색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버섯대의 조직은 흰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암버섯은 버섯대의 조직이 전체적으로 흰색이면서 중앙 부분, 속이 비어가는 부분만 연황색을 띠는 것에 반해서 노란 다발버섯은 버섯대의 전체적인 조직도 연황색이고요, 성체균이 되었더라도 대부분 속이 비지 않는 형태, 그러면서 가장자리 색깔과 비슷한 연황색을 띠고 있는 점에서 계암버섯과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에 노란 다발버섯과 많이 중독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노란 다발버섯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입니다. 계암버섯은 가세 중심부가 다갈색이면서 가장자리로 가면 갈수록 점점 연해지는 그런 형태임에 반해서요, 노란 다발버섯은 가세 중심부가 짙은 노란색이고요, 그러면서 점점 가세의 가장자리로 가면 갈수록 연한 노란색을 띠는 점에서 차이가 일단 있고요.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가, 계암버섯은 가세 가장자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백색의 막질로 된 또는 솜털상의 인편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독버섯인 노란 다발버섯에는 이런 백색의 잔여물들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별할 수 있고요. 간밑면입니다. 빽빽한 주름살인 것은 똑같지만 계암버섯의 간밑면의 색깔은 자줏빛과 갈색이 섞여 있는 자갈색입니다. 반면에 독버섯인 노란 다발버섯은 자갈색이 아니라 검은색과 푸른색이 섞여 있는 검푸른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버섯대는 아주 유사하긴 한데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계암버섯은 버섯대의 상부 쪽은 하얀색이고, 하부 쪽으로 가면 갈수록 다갈색인 반면에 노란 다발버섯은 버섯대의 상부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한 황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갈수록 훨씬 더 짙은 황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런 점에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섯대의 조직입니다. 버섯대를 잘라보게 되면 이렇게 계암버섯은 전체적인 버섯대의 조직은 하얀색이고 속이 비는 부분만 연한 황색이 비치는 데 반해서 노란 다발버섯은 버섯대의 조직 전체가 모두 연한 황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아주 면밀하고 세심하게 관찰을 해보시면 충분히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 가을버섯의 진미, 이 버섯을 모르고는 가을버섯을 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맛있는 버섯, 그러면서도 가을버섯의 제왕이라고 해도 하나 손색 없는, 하지만 노란 다발버섯과 독버섯 중독 사고를 자주 일으키기 때문에 또 특별히 구별에 주의해야 하는 버섯, 계암버섯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계암버섯 만나서 가을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그대로 느껴보실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약용연구 실천가 산가람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